무조건 2장, 거칠거나 부드럽거나. 야옹아, 네가 궁금해. 귀엽고 앙큼한 우리의 친구 고양이에 대해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이에요. 이번에는 고양이의 정신적인 부분, 그러니까 성격에 대해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고양이가 언제부터 사람과 함께 살게 됐는지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로 돌아가 보기도 할 거고요. 이번 장에 나오는 내용은 초등학교 4학년 미술 과목에서 양감과 질감이 가득, 중학교 사회 1회 다양한 세계, 다양한 문화, 그리고 과학 과목에서 생물의 다양성 단원과 아주 관련이 깊어요. 미술과 사회, 과학까지 총동원해서 고양이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니 너무 재미있을 것 같네요. 그럼 고양이가 도망가지 않도록 살금살금 다가가 볼까요? 여러분, 혹시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보물섬이라는 재미있는 소설을 쓴 로버트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쓴 작품인데, 낮에는 점잖은 지킬 박사가 밤에는 하이드라는 사람으로 변해서 나쁜 짓을 하고 다닌다는 내용이에요. 스티븐슨은 왜 이런 소설을 쓴 걸까요? 작가는 사람의 마음에 좋은 면과 나쁜 면이 함께 있다는 걸 나타내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지킬 박사는 우리 가슴에 있는 선한 마음이고 하이드는 나쁜 마음인 거죠. 사람의 마음에는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이 함께 있다는 생각을 스티븐슨이 처음 한 건 아니에요. 우리도 평소에 얼마든지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주 옛날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해서 재밌는 캐릭터를 만들어냈어요. 대표적인 게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야누스랍니다. 야누스는 문을 지키는 수호신인데 하나의 머리에 얼굴이 양쪽으로 2개나 달려있어요. 2개의 얼굴이 서로 반대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뒤통수가 없는 괴상한 모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평소에는 착하고 친절한데 둘만 있으면 난폭하게 변하는 것처럼 서로 반대되는 성격을 함께 가진 사람을 야누스라고 불렀어요. 스티븐슨도 야누스에서 힌트를 얻어서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썼는지도 모르겠네요. 고양이의 성격을 알아보기로 했는데 엉뚱하게도 지킬 박사나 야누스 이야기를 왜 하는지 이상한가요? 다 이유가 있지요. 바로 고양이의 성격이 야누스와 똑 닮았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빼다 받기도 했고요. 고양이를 잘 보면 만사가 귀찮은 듯이 아무데나 늘어져 있다가도 순식간에 달려가 먹이를 낚아채거나 높은 곳에 올라가기도 해요. 또 조용하고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것처럼 보여도 발틈 사이에는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있어서 언제 위협적인 발톱을 휘두를지 알기 어려워요. 한마디로 행동을 종잡을 수 없는 동물이 바로 고양이랍니다. 정말 야누스나 지킬 박사를 닮지 않았나요? 도대체 고양이의 진짜 모습은 뭘까요? 강아지 같은 반려동물, 소나 말 같은 가축은 사람과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 성격이 많이 변했어요. 야생의 거친 성격이 누그러지면서 온순해진 거예요. 그런데 고양이는 이런 동물보다는 성격이 좀 덜 변한 경우라고 해요. 아직 야생에서 살던 때 거친 성격이 다른 가축보다는 많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얌전하던 고양이가 느닷없이 거친 행동을 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죠. 한편으로 고양이가 속한 고양이과의 동물들은 거칠고 험한 환경에 잘 적응하는 능력이 있어요. 푸른 초원은 물론이고 무더운 정글, 돌이 많은 산, 심지어 눈이 가득 쌓인 추운 곳에서도 살아가죠. 그런데 다양한 환경에서 살면서도 고양이과 동물은 대부분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아요. 무리를 지어 사는 사자는 좀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의 고양이과 동물은 혼자 살아요. 이런 습성 때문에 강아지와는 다르게 고양이는 집에 혼자 있어도 불안해하지 않고 잘 지내는 거랍니다. 부산스럽고 단순한 강아지와 조용하면서도 까칠한 고양이. 그런데 이 둘의 조상이 같다면 믿기 어려울 거예요. 성격이 이렇게나 반대인데 조상이 같다뇨? 타임머신을 타고 아주 먼 옛날, 그러니까 한 5천만 년쯤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고양이과 동물의 조상을 만날 수 있어요. 족제비처럼 생긴 미야키스라는 작은 동물이에요. 미야키스는 고양이과뿐만 아니라 개나 곰 등 여러 육식동물의 공통 조상이에요.
미야키스가 진화하면서 서로 다른 육식동물로 나뉘고 계속 변해서 지금의 다양한 육식동물이 생겼다고 해요. 이 과정에서 생김새뿐만 아니라 성격도 각각 다르게 변했다니 신기한 일이네요. 그럼 먼 조상으로부터 갈라져 나와 고양이가 된 동물은 언제부터 사람과 함께 살았을까요? 학자들은 약 8,000년 전에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고양이 뼈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때쯤엔 고양이를 가축으로 기른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하고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5,000년 전에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이집트의 그림에서는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고양이 모습이 많이 발견됐거든요. 고양이 동상 같은 조각품이나 공예품도 많고요. 이집트 사람들은 곡식을 훔쳐먹는 쥐를 고양이가 잡아주니까 고양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곡식 창고를 지키게 하면서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시간이 갈수록 이집트에서는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늘어서 아주 특별하게 대우하게 됐죠. 이집트와는 다르게 옛날 유럽에서는 고양이를 악마의 동물이라고 생각했대요. 이런 미신 때문에 고양이가 줄고 쥐가 늘어나 흑사병이라는 무서운 전염병이 퍼져 수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어요. 하지만 1800년대부터는 그런 미신이 사라지고 지금처럼 고양이를 예뻐했다고 하니 참 다행이네요. 지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고양이를 많이 키우고 있어요. 강아지와 함께 최고의 반려동물로 꼽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동물이든 한번 키우기 시작하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개와 고양이를 내다 버리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유기견이나 길고양이는 대부분 사람들이 키우다 버린 동물이랍니다. 고양이나 개를 비롯해서 모든 동물은 소중한 생명이에요. 재미로 키우다가 귀찮아지면 아무렇게나 내다 버려도 되는 존재가 아니랍니다. 끝까지 함께할 자신이 없다면 아예 키우지 않고 한 번 키우면 생명을 다할 때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갖춘 사람만 고양이와 반려동물을 키울 자격이 있다는 것 반드시 꼭 기억하세요. 지금부터는 책에는 없지만 알면 알수록 더 좋은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앞에서 고양이의 조상님을 잠깐 만나봤죠? 네, 바로 미야키스예요. 그런데 미야키스를 자세히 보면 고양이와는 좀 비슷한데 곰 같은 동물과는 너무 달라요. 도대체 어떻게 미야키스가 이렇게 완전히 다른 동물로 바뀐 걸까요? 비결은 바로 진화에 있어요. 진화는 어떤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모습과 성질이 변하는 걸 말해요. 지금 지구에 사는 모든 생물은 세균처럼 작은 최초의 생명이 진화를 통해 바뀌어서 생겨난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진화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생물이 진화를 통해 새로운 종류로 변한다는 사실을 알아낸 사람은 1800년대에 살았던 영국의 생물학자 찰스 다윈이었어요. 다윈은 남아메리카 근처의 갈라파고스라는 섬에서 새를 관찰했는데 생김새가 달라서 다른 종류라고 생각했던 여러 새가 사실은 같은 종류의 새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다윈은 이 새들이 즐겨 먹는 먹이에 따라 부리와 겉모습이 뚜렷하게 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모습과 성질을 바꾼다는 진화론을 만들었어요. 이 새가 바로 핀치새랍니다. 진화론을 이끌어낸 아주 유명한 새죠. 다윈이 만든 진화론은 다양한 생물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잘 설명하고 있어요. 핀치새가 먹이에 따라 부리와 모습, 그리고 살아가는 방법 등이 달라진 것처럼 모든 생물은 환경에 적응하면서 조금씩 변해서 다른 종류로 갈라진다는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모든 생물은 하나의 공통조상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미야키스도 이런 진화 과정을 통해서 다른 동물로 변해갔어요. 일부는 호랑이처럼 덩치가 큰 동물로 진화했고 다른 일부는 고양이가, 또 다른 일부는 개나 곰이 된 거죠. 생물들은 지금도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다만 그 속도가 아주 느려서 금방 눈에 안 띌 뿐이에요.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 진화 과정에서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사라지는 생물도 있고 모양이 많이 바뀐 생물도 있을 거예요.
또 거의 변화가 없는 동물도 있을 테고요. 진화는 나중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지금은 어려운 내용을 굳이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대신 딱 2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진화는 환경 변화에 적응하면서 생물이 모양과 성격을 바꾸는 일이라는 것. 둘째, 모든 생물은 하나의 공통조상이 진화를 통해 여러 동물로 변했다는 것이에요. 귀여운 고양이도 그리고 우리 인간도 계속 진화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모습이 변할지는 몰라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 모두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라지는 생물이 없도록 환경을 잘 보호하면 고양이나 우리나 지구에서 사라지지 않고 모양도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라는 사실이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환경을 해치는 일을 하지 말아야겠죠? 앞으로 우리와 소중한 생물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지 방법을 찾아보세요. 지구의 미래와 운명은 바로 우리 친구들 손에 달렸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미술 속에 나타난 고양이를 만나볼 거예요. 책에 나오지 않는 내용도 있으니까 기대해도 좋아요. 궁금하면 지금 바로 다음 영상을 클릭하세요. 안녕!